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션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형태의 조정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원한 이제 반등은커녕 오늘도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막히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급락이 또 발생하는 건 아닌가, 우리 주님들 걱정 정말 크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이 핵심 맥점을 유지를 해 주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주포 세력들이 밑바닥에서 이제 지켜내야 할 이 매집 가격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향후에 다시 한번 폭등으로 가는 파동이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장중에 이제 살짝 저점을 이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밑에서는 계속해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를 여전히 이 맥점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즉 현재 진행 중인 이 지루한 하락은 개인들의 계속적인 투매를 좀 유발하기 위한 세력들의 페이크성 속임수 하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유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단단한 이 하방 경직을 뜻하는 거고, 조만간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빠른 속도로 제자리로 찾아가는 반등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이탈을 보여준 대우건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냉정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며, 원래 가야 할 이 상승 추세를 다시 살려면 앞으로 차트상에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대우건설은 제가 이제 과거 4만원 찍을 때죠. 자, 4만원 찍을 때 제가 이제 전량을 매도한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현재 주가가 이제 충분히 밀린 뒤에 다시 이 맥점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차분하게 다시 매집을 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맥점 밴드에 정확히 터치하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 매수에 대한 사인을 이제 과감하게 드렸고,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건 확실한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되는 추가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확실한 돌파에 대한 신호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즉 정확한 현재의 위치는 뭐냐면, 그러니까 위로 튀어오르는 전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세력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지금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숨고르기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루한 흐름을 깨부수는 강력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조만간에 터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맥점 밴드를 이제 거래량이 확 실린 상태에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 밴드,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까지도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매수했던 물량을 뭐 손절하거나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신 대로 세력들이 계속해서 장중에는 위에서 엄청 강하게 하락을 만들지만, 그러니까 장 막판에는 귀신같이 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즉 주포들이, 그러니까 장중에는 하락을 연출하면서 공포의 매도 물량을 교묘하게 유인을 한 다음에 장 마감 직전에는 또 자신들의 평단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종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래가 이제 단단하다라는 말씀드린 하방 경직을 뜻하는 거고, 지금 세력들은 이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에 대한 분위기, 장중의 일시적인 라인들 이탈을 무기 삼아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털어내기 작업을 현재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장중에는 사정없이 털고 종가에는 지켜내고, 계속 이 반복에 대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러한 이 저점 자리 있죠. 저점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가 가장 개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탈할지 모른다는 그 심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피가 마른 자리라는 거예요. 주포들이 바로 그 공포의 심리를 지금 현재 역으로 이용해서 매집을 오히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세력들이 이렇게 아랫꼬리 라인을 계속 지켜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강력한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주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로 강하게 추세 전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대한전선을 예시에 들면서 똑같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시세를 낸 종목들은, 그러니까 주포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깊은 하락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맥점 밴드가 깨지지 않고 최대한 지켜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보란 듯이 매집을 끝낸 뒤에 다음 이 상승 신호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비교해드린 이 원익홀딩스도 엄청난 폭등이 진행이 된 뒤에, 물론 이때도 이 밴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그러니까 페이크성 매도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딱 원익홀딩스가 그랬네요. 근데 이렇게 다시 안착을 하는 그림을 하더니 어떤 형태가 나왔냐? 바로 고점 치고 가는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재 대우건설도 정확하게 그런 상승 직전의 흐름을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한전선처럼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위로 방향을 틀든, 아니면 원익홀딩스 같이 일시적 이탈은 발생했지만 급하게 회복을 하면서 N자형 형태로 급등을 하든,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위로 쏘는 상승 전환의 길목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건설 섹터를 보면은 제가 이제 대우건설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드렸던 게 GS건설 그리고 이제 DLENC죠. 이 종목들도 DLENC 같은 경우는 이 파란 밴드의 상단 라인에서 W자 형태의 땅바닥 조건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고요. GS건설 역시 파란 밴드에 일시적으로 깨진 현상은 있었지만 오늘 이제 제일 강하게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형태를 같이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주가가 전환을 할 때 바닥을 달릴 때 이렇게 한 번 더 찐 바닥이 맞는지,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이 저점 리테스트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법인데, 자, 그런데 이 리테스트가 아무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주포들의 돈이 들어와 있는 이 맥점 밴드 위에서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더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같은 섹터들이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더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방향 전환이 발생하면 단연 이 대장격인 대우건설이 지금 비록 장중에 살짝 이탈이 나오면서 흔들긴 하더라도 결국 밴드 내에서 제가 말한 쌍바닥의 흐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할 때는 가장 빠르고 강하게 대장격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정작 오늘은 GS건설이 훨씬 더 강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왜 대우건설은 다른 애들처럼 오늘 확실하게 못 올랐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DLENC와 GS건설은 파란 밴드 과매도 국면까지 깊숙하게 밀렸고, 왜 대장격인 대우건설은 그 윗단계인 이 노란 밴드의 맥점에서 꿋꿋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 수급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포의 힘이 강하고 주도권을 쥔 종목일수록 밑에서 받아먹으려는 대기 매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락 장세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적게 밀리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소외된 2등주들, 3등주들은 하방 지지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 아래 밴드인 이 파란 밴드까지도 밀려버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는 위에서 꽉 쥐고 버틴 대우건설이 훨씬 더 탄력적이고 강하게 폭등을 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차트상의 자리 자체 정말 좋습니다. 세력들이 하방을 단단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쏘아올릴 명분용 호재가 딱 하나 터지기 정말 좋은 자리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그러니까 섣부르게 여러분들에게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고 꾹 참은 이유이기도 한데, 자, 일봉상에서 일단 저점 라인은 분명히 지켜내고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핵심 조건이 있죠. 바로 장중에 이 맥점 분봉 차트에 대한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고 돌파하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앞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밑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잘 유지를 해오다가 장중에 이제 맥점에 대한 차트가 깨지다 보니까 비중을 일부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했던 건 바로 이 기준이 깨졌기 때문이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죽어놨던 이 분봉상의 기준점이 다시 거래량을 실으면서 살아난다. 이건 이제 주포들이 진짜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가장 확실한 이 매수에 대한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상승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월요일장에서 이제 열리자마자 분봉상의 이 맥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돌파의 신호가 포착이 되는 순간,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비중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추매 매수 문자를 정확하게 쏴드릴 겁니다. 자, 세력들이 설계한 이 마지막 매수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눈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구간에선 다시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 원 라인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 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 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제2의 이 삼성전기는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후속타가 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별을 해뒀다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찬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삼성전기를 놓쳐서 밤에 잠이 안 오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폭등 랠리를 시작할 이 후속 히든 종목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장중에 세력들의 맥점에 터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에서부터 $140,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횡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슈퍼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매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저 맥종코치가 잡아드리는 이 역대급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올 코스닥의 불장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